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또 혼조세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편 투표 개편 결과에서 거의 바이든 후보의 몰표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일부 경합주에서 또 역전을 했습니다. 이 우편 투표 결과가 거의 몰표로 나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는데 진짜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물표가 나타나면서 이 바이든 후보가 일부 경합주에서 역전을 하자 대선에 대한 승리 가능성이 바이든 쪽으로 다시 기울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치열한 대선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저라고 생각을 해도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말 모수가 많은 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서 그런 표준 정규분포 따위는 없고 거의 몰표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캠프에서 이제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중지에 대해서 일부 경합주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제 급등을 좀 했는데요. 이 급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선거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이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음, 예, 여기 보시면은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왔고 지금 바이든이 253대 214. 그다음에 지금 아직 개표하지 못한 것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가 16 더하기 15, 31 더하기 20 하면 51표. 이 51표를 트럼프한테 더해도 265표. 거기다가 알래스카 3표, 그다음에 마인 2 하면 269표. 정말 혼선으로 갈 수 있는 269대 269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제 노스캐롤리나 뭐 조지아 이런 데에서 조 바이든이 또 역전을 하게 성공이 되면은 이제 바이든의 압승이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가 지금 지지율 차이가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알래스카는 뭐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마인 2 여기는 뭐 트럼프가 가져간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지지율 차이가 경합지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 특히 로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조지아 이 두 군데가 지금 또 개표가 또 중지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 금지법이랑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나스닥은 올라왔어요. 나스닥이 올라온 이유는 대형 기술주들이 그동안 못 올라왔었잖아요. 대형 기술주들이 저런 뭐 법인세 인상이나 독점금지법 때문에 못 올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니까 일단 나스닥 일단 나는 갈게 하면서 시장 갔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죠. 왜냐면은 경기부양책 합의가 어려워지잖아요. 다수당이 이제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되어버리면은 하원에서 경기부양책을 만들고 상원으로 올리면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다시 낮아졌고 그러면서 뭐 금융주, 산업재 이런 뭐 경기 취약 업종들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바이든의 재역전에 따른 제약주랑 헬스케어 업종 이런 것들이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페이스북 8% 이상, 알파벳, 아마존, 애플, MS 이런 것들 4에서 6% 정도 올라왔고 AMD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상승했고 제약바이오도 상승했지만 그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친환경 관련 업종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뭐 딱히 크게 오르는 것도 크게 빠지는 것도 특이사항 없는 상태로 좀 진행이 되었는데 미국에선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어제 우리나라에서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거에 대해서 반등 정도는 친환경 업종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어제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또 MSCI ETF도 2% 오른 거는 여전히 좋고 또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바이든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시장이 맞춰왔기 때문에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어제 변동성이 생긴 거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오후 때 조금 변화가 좀 있으면서 매물이 좀 출하가 좀 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회복이 좀 될 수 되면서 시장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졌다라는 것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업종별로 좀 등락폭이 좀 크기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금융주들 3-4% 이상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악재 없는데도 특별한 호재가 없는 것들은 1-2%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도 업종별로 등락차이가 크고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큰 상황이 이어지고 또 오늘 밤에 FOMC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좀 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 또 오늘 또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부 경합주에 대해서 소송을 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제 혹시나 이제 언론 보도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고 제가 또 오후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따 오후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